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송영대 회장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멀리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을 찾아주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영대입니다. 반갑습니다. 계열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이렇게 아주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중한 일정,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나요? 네. 우리말 지금 제가 하는 한국말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 네. 그래요? 네, 그냥 느낌으로, 필링으로 하시는 겁니다. 네. 네, 그냥, 네. 저는 아까 소개하신 대로 원래 한국어를 전공했던 국어 선생님 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이렇게 사랑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을 또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이렇게 영어를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제가 이렇게 필요하면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다니엘? 예, 다니엘하고는 제가 이렇게 폴리너 이렇게 제가 영어로 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에 이번이 첫 방문이다. First visit. 자, 한번 손들어보세요. 오이. 아무도 없어요? 전부 여러 번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이렇게 올해가 5회잖아요. 5회인데 한 번도 빠짐없이 5번을 다 왔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건 아니군요. 예. 이러고 합니다. 네, 이게 서로 사인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네. 어디를 여러분 방문해 보셨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곳.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네, 손 한번 딱 들고. 자, 그럼 오늘 갔던 곳은 어디인가요? 오늘? 네? 오늘 안동에 있었어요? 안동, 도산서원. 네. 안동에 가서 뭘 배웠죠? 어떤 체험을 했나요? 신비가 아니고 선비죠. 네, 선비 체험을 이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럼요. 신비로울 수 있어요.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선비 정신은 우리가 유학에서 나온 정신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한국의 역사와 정신을 알고 보면 그 고대로부터 한국의 역사 속에 흐르고 있는 정신이 또 선비 정신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 판단고기 책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뒤에 있었는데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되죠? 에스더. 예. 에스더 친구가 아까 뒤에서 고기? 하면서 어떤 고기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건 먹는 고기가 아니라 옛날 기록이다. 오래된 역사책이다. 라는 뜻에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슬기롭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 짧게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또 길다는 시간이겠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 제목 그대로 나의 뿌리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볼 때 다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어요. 맞죠? 네, 그럼요. 나의 아버지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 또는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나라를 우리가 찾아왔을 때 나의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국, 고국, 그렇죠. 오국, 좋습니다. 조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한국을 와보고 싶어 할까요? 네? 여행비 반값을 대어줘서? 그럼요. 배우러. 에스더 뭘 배우러 올까요? 한국 컬처. 문화 좋습니다. 외국에서 우리가 살면서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의 뿌리는 과연 어디일까? 그렇다면 세계 각지에 모여 살지만 나는 과연 어디서 왔을까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리고 아빠, 엄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삶을 사셨을까? 그 동네는 어디일까? 궁금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를 찾아서 왔습니다. 이렇듯 나의 고향, 나의 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에도 뿌리가 되는 역사가 있고 뿌리가 되는 컬처가 있습니다. The original culture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한국에 있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지금 한류 열풍이 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한류 열풍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게 아닙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보면 무언가 그들이 우리 피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듯이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컬처 속에 한국의 컬처가 와서 당기는 뭔가 이렇게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K-pop 좋아하시죠? 자, 손 들었습니다. 어떤 팀 좋아하세요? 뭐? 네. 소녀시대. 남자네. 아니, 당연히 나도 좋아하는데 소녀시대. 당연히 좋아하지. 박수. 야, 좋아요. 여기 있는 우리 여자친구들은 어떤 팀 좋아해요? 샤이니? 땡. 그럼. 빅뱅. 빅뱅. 누구? GD. 역시 GD가 대세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한국에서 온 그러한 문화 전도사들이고 그들이 가수 싱어들이지만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는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한국에서 온 가수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왜 한국을 배우려고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떠나는 여행에는 5가지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첫째, 유시유죠. 우리말로 하면요.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 매듭을 잘해야 모든 일이 좋다. 그죠? 스타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엔딩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일정에 한국에 와서 여러 곳을 체험을 하고 배우고 보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 했지만 내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뿌리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세계인들도 알고 싶어하는 한국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러나 우리의 역사가 지금 해외에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역사책 속에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요. 자, 프랑스에서 오신 분 손들어 보세요. 프랑스. 자, 프랑스에는 역사 공부를 어떻게 하죠? 언제부터 하나요? 네? 네, 그래서 저런 것도 의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안 배웠어요, 혹시? 초등학교 몇 학년? 몰라요. 네. 혹시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 속에 한국 역사를 배우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안타깝군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는 맞아요. 초등학교 한 8살 때부터인가요? 한 거의 이전부터 해서 이렇게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역사를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오신 분, 미국. 몇 분 안 되네요. 다시. 5명? 좀 놀랍습니다. 자, 언제부터 역사를 배우죠? 중학교 때?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그럼 이제 미국 역사, 그다음에 세계사 같이 배우는 거예요. 네. 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왔지만 각자 나라에 가면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잖아요. 어떤 환경에서 역사를 배우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미국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 역사 많이 안 배우고 조금만 배우고 이제 8학년, 9학년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미국 역사. 근데 딴 나라 역사 안 배워요. 그래요? 예. 이기적이네요. 네, 좋습니다. 혹시 캐나다, 영국. 영국도 미국보다 많네요. 자, 영국이 많네요. 자, 영국에서는 어떻게 역사를 배우나요? 영국도 중학교 때부터 역사를 배우고요. 영국 역사, 영국 왕실 이런 걸 배우지. 세계사는 이제 유럽사인데 이렇게 한국 역사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 나오고 서로 다른 나라 사는 것 같아요. 같이 왔는데 모르네요. 혹시 독일, 자 우리 독일 앞에 친구들이 있네요. 이따가 자, 독일은 어떻게 역사를 배우나요? 이게 아마 배터리가 독일에 가면 유럽 역사 배워요. 한국어는 나와본 적 없어. 나와서 다른 사람이 했어.
기억나는데. 아, 알죠? 네, 언제 없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예. 미국 역사에 대해서 까먹은 게 있어요. 미국 역사 먼저 배우지만 World Civilization하고 다른 역사들도 배우긴 배웠는데 아주 잠깐 배워요. 한국 것도 6.25 전쟁 한 이틀 배워요. 일반당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미국이 이렇게 6.25 전쟁할 때 많이 도움을 줬는데도 이틀밖에 이야기를 안 해요. 네. 그렇군요. 많이 그건 이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이 메이플 플라워를 타고 이제 넘어와서 이제 영국, 유럽에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오리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역사를 더 배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시간상 더 많이 물어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계 각 나라에서 역사를 배우고 그 나라의 자국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를 배우지만 방금 우리가 다 친구들한테 물어봤잖아요. 한국의 역사는 많이 배워준다. 아주 극소수다. 거의 모르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들도 자기 나라 역사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그 자기 나라의 역사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사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에서 멀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소홀해 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사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아시아 역사의 중심이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었다는 것이 잘못 소개되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것을 좀 이따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대전 이 호텔에서 이 교육을 받고 나기 전과 이 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자, 그것을 제가 오늘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올바른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나 그런 책은 뭐가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몰랐던, 내가 알고 싶어 했던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소개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우리 역사의 진실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었다? 그렇죠. 환단고기. 그 책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기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럼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한번 컨텐츠로 들어가 볼까요? 유시유종의 미를 돕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한국 방문을 한 어떤 가장 중요한 목적과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알아볼까요? 대한민국의 국기는 뭐였어요? 플래그, 태극기. 그렇죠. 저기도 있잖아요. 자, 이 태극기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해, 달, 물, 바람. 그렇죠. 맞아요. 예. 자, 에스더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요. 예. 틀린 건 없어요. 자, 뭐냐면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무늬는요. 인의 양이라고 하죠. 음과 양, 플러스 앤 마이너스. 자, 이 우주와 자연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이 음과 양이 결합이 되어야 모든 생명이 창조가 되죠.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자연의 원리를 담아놓은 거고요. 바깥에 있는 이 괴는 우주가 돌아가는 어떤 원리를 형상으로 저러한 막대기와 같은 부호를 나타내는데요. 저걸 8괴라고 합니다. 근데 8괴 중에 중심이 되는 네 가지의 괴인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건, 곤, 감, 리, 하늘, 땅, 물, 불. 자, 그리고 흰 백색은 광명을 상징합니다. 흰색 좋아하시는 분 평소에 아주 밝고 깨끗하고 순수하게 생기셨네요. 맞습니다. 우리 민족을 한국인들 한민족을 백의 민족이다 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흰색 옷을 즐겨 입었던 민족이다. 왜냐? 흰 밝은 광명, 태양 그런 빛을 숭상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어둡고 고난당하고 우울하고 이런 걸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극기 속에는 이러한 온 우주와 자연의 이치를 다 담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그 상징이 태극기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 속에는 바로 우리 민족이 지향하는 바가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 태극기를 항상 우리의 조국의 국기, 깃발로서 이렇게 간직하고 계시고 또 그러한 것을 자부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우리나라 꽃은 뭘까요?
무궁화 맞습니다. 영어로는 뭐라고 불려요? 로즈 오브 샤론, 샤론의 장미죠. 자, 그런데 성경에도 나오는 샤론의 장미는 원래는 사실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중동 지방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동아시아에서부터 시작된 우리의 고유한 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도 색깔별로 그 종류가 있는데요. 그곳은 독립기념관에 가보시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얀색은 자 우리 광명을 상징하는 이런 우리 아사달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자줏빛이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은 이제 일반적인 우리 단신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자줏빛 색깔이 적은 것은 그것은 배달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요 정도로만 하고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국가 애국가죠. 자 어떻게 부를까요? 아시죠? 동해물과 그렇습니다. 백두산이 마르고나니 도와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는 동해 푸른물과 그 다음에 우리의 영산이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원하게 누가 지켜주고 계세요? 하느님이 지켜주고 계신다. 영원한 나라다. 이런 노래를 애국가로 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애국가가 원래 애국가가 아니에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와이에서 자 일제시대 그 이전이죠.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전 마지막 다시 대한의 광명을 전 세계에 표명하면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으로 바꾸셨던 황제가 계셔요. 누구시죠? 혹시 아십니까? 고종 황제께서 대한제국을 여시고 그때 처음으로 공식적인 애국가를 반포하십니다. 그것이 하와이에서 발견이 됐어요. 한미 클럽에서 나왔는데요. 누가 이렇게 그 애국가를 처음에 작곡을 했냐면 에케르트라는 독일 사람이 작곡을 해서 여기다가 곡을 붙였어요.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요.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 영원 무궁토록 나라 태평하고 인민은 안락하여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정도밖에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다른 게 있죠. 보세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보살펴 주셔서 우리나라가 영원토록 오래 갑니다. 만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원래는 그 하느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옥황상제, 우주의 절대자를 상제님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죄를 지냈던 그런 고귀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자국이었던 거예요.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국가에도 처음에 상제는 우리나라를 도우소서라는 글자가, 그 가사가 맨 처음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다 저분이 누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애국가는 공식적인 국가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 이렇게 나가 있는 우리 수많은 동포들에게 한국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아리랑이죠. 이게 바로 한민족의 정서를 담은 아리랑입니다. 네, 플래시몹으로 이렇게 찍었던 장면인데요.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이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긍심과 아리랑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정말 역사의 어떤 이런 질곡과 여러 외침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꿋꿋하게 견뎌온 한민족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역사가 해외에 이제 잘못 소개됐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워오는 교과서에도 혹시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역사 지도에는요, 이게 지금 중국 산시대 한나라 때입니다. 자, 한나라의 영토를 표시해서 그들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반도 이남만, 남한만 이렇게 있고 이미 그때 고조선이나 고구려 이때 우리 역사들은 다 중국 역사에 편입되어서 식민지였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마찬가지로 The Map of the Han Dynasty라고 되어 있죠. 한나라 때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우리는 고조선 시대였는데요. 이미 없습니다, 나라가. 빨간 이 부분 안에 중국 영토 안에 식민지로 되어 있다라고 버젓이 가르치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요,
미국의 글렌코 맥그로힐 출판사에서 나온 미국 교과서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강 이부까지가 다 중국의 식민지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 때는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보이시죠? 우리나라는 그냥 고려 전체 식민지예요. 그래서 나라가 식민지로 이름도 이게 코리아지만 고려가 코리아에서 왔잖아요. 이 코리아가 고려에서. 그런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동해는 수역 재편으로 이미 이렇게 되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영국 교과서. 자, 우리 아까 영국 친구가 봤는데요. 자, 역시 중국의 진시황 알죠? 진나라, 한나라 시대 때 역시 우리나라는 자, 이렇게 중국 제국 속에 이렇게 지금 영향권에 들어있어서 여기 보시죠. 차이니스 영토라는 거. 자, 그 지배 아래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가까운 일본은 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일본도 역시 중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민지를 그대로 이렇게 표시해서 더 작죠. 우리는 그래서 위쪽은 한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아래쪽은 일본의 원래 지배를 받았던 한국 자체가 식민지 나라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우리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일제가 침략을 다시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러시아는요, 한국이 중국의 예속 상태에 놓여 있다.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중국이 오랫동안 한국을 통치했다. 자, 그리고 현재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기 때문에 계속 어떻게 하자고 합니까? 경기를 하자고 계속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죠. 영국에서도 한국은 국제 원조를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나라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캐나다에서는요. 자, 브리티시 콜ум비아 대학의 한국학과 전문 교수님이신 베이커 교수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조선과 단군은 뚜렷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화의 나라다. 믿을 수가 없다. 그 나라는. 왜? 꾸며진 나라다 이거죠. 진정한 한국사는 고려부터다. 그 이전은 하나의 통합된 나라가 아니라 그냥 고려 사람, 신라 사람, 백제 사람들이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살던 그런 조그마한 그런 집단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의 역사가 잘못 왜곡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외국에 우리나라 한국의 고대사를 소개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요. 영국 박물관이죠. 자, 우리가 흔히 대형 박물관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영국 박물관에 한국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고대사 연표를 이렇게 실어 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동북아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고대사를 똑같이 연표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렇죠. 한국의 고대 역사 연표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자, 청동기 시대, 브론즈 에이지, 그 다음에 철기 시대, 아연 에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사실은 요 시간대에 보면 우리에게는 고조선의 역사 시대인데 고조선이 없어요. 한국의 역사는 어디서 출발해요? 고대 원삼국에서 쓰리킹덤에서 시작한다.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부터 한국이 시작하는 나라다라고 영국의 박물관에 한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다시피 지금 한류 열풍이 이렇게 불고하니까 K-팝 스타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아시죠? 그래서 영국 문화원에서도 한 해 한 번씩 이렇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게 해주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한국 역사를 이렇게 알기 위해서 여기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영국의 청소년들이 한국을 알고 싶어서 갔는데 어떤 역사를 배워요? 한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부터 해서 여기 뭐 겨우 AD 300년부터 이렇게 시작된 나라구나. 이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 역사는 지금도 잘못 소개됐을까요? 자, 이것을 밝혀주고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식민지 시대 유산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크로니컬 레거시다. 뭐냐?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식민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사람 손으로 역사를 쓴 게 아니고요. 일본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 단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역사를 기록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역사를 다 바꾸고 조작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그 역사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일본 식민사학자, 일본인에게 같이 붙어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같이 이렇게 우리 역사를 조작했던 사람이 역사를 영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해외에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역사를 어떻게 배울까요? 일본이 조작해놓은 그 역사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만 해서 잘못 소개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그 역사가 아직까지도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식민지의 유산이지 원래 우리의 본래 역사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것을 밝히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바로 닥터리 이용건 박사님이십니다. 자, 이용건 박사님은요, 펜실베니아 대학 국제정치 역사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공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현재는요, 지금은 이제 아니시지만 헌팅턴 커리어 대학 학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계 정경학술협회 총재를 지내시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시잖아요. 오바마 대통령께서 한 100명 정도 비공식적으로 장관 말고 비공식적으로 식사를 하면서 식탁에서 조언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키친 캐비넷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 석학 아주 유명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100명을 비공식적으로 불러서 거기서 자문을 구해요. 야, 정치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번에 경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학문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묻는 사람 중에 누가 들어갑니까? 이용건 박사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진들이 동아시아를 연구를 하다가 중국이 이제 계속 팽창주의로 지금 힘을 키우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제 이미 겨루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를 이제 하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동아시아 역사를 딱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의 이 동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과 종교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연구하는 전문가가 누구냐? 이용건 박사인데 동학과 중국의 태평 천국의 난을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서 연구를 해봐라 라고 해서, 왜냐하면 태평 천국의 난과 동학도 이상주의 사회, 새로운 세상을 주장하다가 이렇게 혁명은 끝났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 동학의 전문가가 이용건 박사이기 때문에 이용건 박사님에게 동아시아 연구를 맡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건 박사님이 뭘 연구를 했냐면 이 동아시아의 역사의 뿌리를 올라가 보니까 아까 외국, 해외에 잘못 소개된 그런 역사책 내용이 아니라 원래 중국과 일본은 어디에서부터 문화를 받아갔다? 한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고조선에서부터. 그리고 그 이전 시대 때 한국에도 더 고조선 이전에 뿌리가 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전부 다 역사와 문화와 문물을 다 받아가서 중국과 일본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힘을 가지고서 한국을 점령을 하고 또 역사를 바꾸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열등감이죠. 열등감을 통해서 문화의 종주국이고 역사의 종주국인 한국을 인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아무리 경제 능력이 커지고 그죠? 힘이 커진다 하더라도 한국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역사를 뒤집어서 조작을 하고 바꾸고 축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중국의 역사는 부풀리고 일본의 역사도 부풀리고 오히려 한국이 문화를 전수해줬는데 거꾸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게 역사와 문화를 전수해줬다라고 잘못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뒤집은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 연구를 한 걸 가지고 쓴 책이 뭐냐? 아시아 이상주의라는 책입니다. 아시아 밀러넬레 연구죠. 발음이 됩니까? 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미 1만 년 전에 고대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문명의 창시자는 한민족이다. 이걸 그대로 아시아 이상주의에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하버드대 연구진들이 보고서 박사학위 논문 그리고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동아시아 연구 교재 수업에 필수 교재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놀랍게도 프린스턴, 예일 전부 다 미국의 동부 아이비리그에는 이 책을 가지고 아시아 연구하는 교재로 필수 교재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속에는 어느 나라가 동아시아 이 역사의 종주국이다? 우리 한국, 고조선이 동아시아 이 역사의 종주국이다 하는 것을 어쩌시 밝히면서 외국의 학생들에게, 외국의 교수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뜨겁지 않아요? 박수 한번 주셔야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이용건 박사님은 이제 이 클린턴 여사가 그죠? 지금은 장관이시지만 그 전에 요 앞에 대통령에 나왔을 때 보좌관직도 하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미국 정계에서는 학계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시아 이상주의가 사실 미주부터 해가지고 쭉 서구 유럽에 조금씩 한국의 역사와 동아시아 역학관계를 재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시아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어때요? 아직까지 이러한 역사를 인정을 안 하고 계속 우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중국의 일부 양심 있는 학자들은 알아요. 왜? 그들의 뿌리가 한국에서부터 왔다는 걸 아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중국과 우리의 불편한 진실이 과연 뭘까? 중국의
자, 우리나라의 한글 학회 이제 재단의 이사장 한갑수 이사장님이 중국에 이렇게 대만이죠. 대만의 학자인 쉬랑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를 해요. 자, 뭐라고 하냐면, 자, 당신 나라 한민족은 우리 중국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문자를 창제한 나라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 창제 어떤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종대왕께서 뭘 만들었다고 하죠? 한글을 만들었죠. 자, 그래서 폴란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세종 학교를 세워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창제한 민족인데 오히려 우리 중국인이 한민족의 역사가 비롯된 포박자를 감추고 어떤 책임이다. 중국 역사로 조작을 하는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학자적인 양심으로 미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중국의 아주 문학평론가이자 석학인 이모당에게 우리나라의 초대 교육부 장관이죠. 안호상 박사께서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한자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요. 뭐라고 했냐면 중국이 한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모당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 그게 무슨 말이냐. 한자는 당신네들 조상인 동이족, 한민족의 조상이 만든 글자다. 우리가 그것을 빌려 쓰고 있는데 당신 왜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냐. 우리가 사실 오히려 한자는 중국에서 왔다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국은 어때요? 한자는 이 한민족이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기고 상해 임시정부로 옮겨가서 독립운동을 해서 자, 상해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초대 정부에 이제 부통령을 지내셨던 이시영께서 중국의 당시의 국민당 이제 정부 총통이죠. 장개석 장관에게 찾아갔어요. 뭐라고? 독립운동을 해야 되니까 독립자금을 좀 빌려달라. 그리고 여러분,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고 또 중국까지 이렇게 진출해가지고 아시아를 잠식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게도 일본은 공공의 적이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이 독립운동을 많이 하니까 한국이 이렇게 독립자금을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우리를 위해서도 중국 입장에서 도와달라. 당신들이 힘이 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역사 이야기를 딱 꺼냈어요. 뭐라고 했냐? 보세요. 나의 고향. 장개석 총통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고향인 절감성은 옛날에 백제의 땅이었소. 당신의 선조들이 대륙의 주인이었는데 당신은 그것도 모르요. 그러니까 나라를 빼앗겼지. 이러면서 아주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도록 부끄럽게 그런 일을 당하고 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중국은 고대에 우리에게서 자기들이 역사의 어떤 그런 역사나 문화를 받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중국의 양심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도 사실은 역사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몰랐을까요? 자,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여러분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옛날부터 불렀던 공식적인 이름이 뭐였어요? 두 글자였잖아요. 한국이었거든요. 자, 우리나라 한국을 영어로 하면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원래는 COREA가 되죠. 근데 왜 KOREA가 됐다고 그래요? 그렇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배를 했기 때문에 일본은 자펜이기 때문에 J가 오잖아요. C가 J보다 앞에 온다. 기분 나쁘다. 그래서 C를 K로 바꿔서 그렇게 KOREA가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국제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올림픽 때 기수를 들고 갑니다. 나라 이름 어떤 순서로 가요? ABCD 알파벳 순서로 가죠. 근데 한국이 먼저 나가니까 일본은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더 뒤로 오게 하려고 KOREA를 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제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나라를 찾았어요. 찾았죠. 그럼 이런 나라 이름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되죠. 그러나 아직도 역사가 완전히 이렇게 다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02년 월드컵부터 한국이 아니라 뭐로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를 월드컵 4강에 올렸던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네덜란드와 굉장히 많이 친해졌는데 외신들이, 기자들이,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이 코리아가 한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근데 그 대한민국 뜻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한국 할 때 보세요. 이 한에는 크게 5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첫 번째 뭐다? 원, 하나다. 둘째, many, 많다. 그리고 셋째, same, 같다, 다. 그 다음에 넷째, middle, 한 중앙이다, 한 가운데다. 그리고 5번째는 about, 대략 모든 걸 다 이렇게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한사상을 쓰셨던 김상일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20가지가 넘는 뜻이 있대요. 하지만 중심적인 뜻은 저렇게 한 5가지다.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할 때 한은 크다, 중심이다, 그죠? 모든 걸 포함한다. 이런 걸 다 들어있어요. 근데 가장 큰 뜻은 뭐다?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light, shine.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까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할 때 뭐랬습니까? 광명을 숭상한 민족이었다고 그랬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밝은 광명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밝은 나라, 광명의 나라인데 그 앞에 대한민국이 붙었어요. 대자가 무슨 대자야? 큰 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름이 어떤 나라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밝은 나라다. 여러분 이름을 함부로 짓는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이름은 뜻을 담고 있죠.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나라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었는데 본래의 이름을 회복한 겁니다. 어떤 나라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광명의 나라, 뿌리가 되는 나라, 위대한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되찾게 한 것이 사실은 또 월드컵을 통해서도 그렇게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바로 원래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상을 하고 아까 애국가에도 상제님이 보아서 이런 말씀 나왔다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하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런 영성 문화가 있었습니다. 뛰어난 스피릿, 컬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단군 할아버지께서 신화가 아닙니다. 곰과 호랑이의 신화가 아니라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도 유적에 남아있죠. 왜? 단군 할아버지가 직접 이 계단을 쌓게 명을 내리셔서 저 위에 올라가서 뭐 했겠습니까? 하늘에 제를 지냈겠죠. 하늘에 천신께. 바로 그런 유적지가 강화도 마리산에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올림픽을 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렇게 재활을 하는 곳이 어디죠? 올림픽이 시작된 나라가 어디예요? 그리스 아테네잖아요. 그리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에서 이렇게 딱 불을 당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 이런 체육대회가 열려요. 전국체전이. 그럼 어디서 할까요? 바로 저기 위에서. 옛날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제를 지내면서 그런 기운을 받아내렸듯이 저기에서 성화를 체화해서 전국을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여기는 그런 신전, 재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렇게 해마다 10월 3일 개천절이 되면 여러분과 같은 저런 청소년 대학생들이 이렇게 선녀 복장을 하고 그죠? 천사 복장을 하고 이렇게 춤을 추고 하늘에 제를 지내요. 자, 지금도 이제 그런 문화가 남아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문화가 이제 내려오면서 오조선 때에는 하늘에 천제를 지냈고요. 그 이전에 부여에도 영고, 동해 무천, 고구려에도 동맹, 고려의 팔관이라고 해서 이러한 하늘에 제를 지내고 그러한 아주 뛰어난 영성을 받아들였던 스피릿 컬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광명 문화는 뭐다? 전부 다 하늘에 제를 지내고 하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뛰어난 그런 문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축제, 여러분, 페스티벌이란 말이 원래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 축제 페스티벌이란 말은 원래 하늘에 이렇게 제를 올린 뒤에 그것을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나라 국민들이 다 모여서 함께 즐기고 함께 마시고 함께 축배를 들고 시를 읽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거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춤, 댄스, 그죠? 그 다음에 노래, 송, 그죠? 그 다음에 시, 포임 이런 모든 것들이 연극, 그죠?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이런 게 전부 어디서 나왔어요? 축제, 모델 에이션트 바로 이러한 뭡니까? 페스티벌, 하늘에 제를 지냈던 이 문화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축제 문화가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서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죠? 뭐 브라질이라든지 대표적인 축제가 뭐가 있어요? 브라질에는 삼바, 뉴욕 축제가 있잖아요. 또 어떤 나라 가면 한 해에 2개 내지 3개 큰 축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와 보시면 곳곳에 축제가 있어요. 알죠? 여러분 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기 저 서해안 쪽에 보령에 가면 이 머드 가지고 막 얼굴에 바르고 하는 축제가 있어요. 그죠? 그런 축제가 있고요. 또 뭐 이렇게 조그마한 농산물 같은 거 가지고
고추 축제다, 무슨 마늘 축제다, 그리고 이쁜이 축제, 그리고 춘향이 선발대회 뭐 이런 것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자,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옛날부터 우리는 어땠어요? 아, 원래 이 동이족, 한민족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라고 동이열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동이열전 고구려조에 이렇게 나와요. 야, 그 풍속은 모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밤에는 남녀가 떼지어 노래를 부른다. 그리고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 마시는 노래 부르고 춤을 추더라. 이런 문천이라고 한다. 그냥 지금처럼 흥청망청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그렇게 이제 어떤 즐거움에, 그죠? 그러한 이제 춤을 췄겠죠.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또 춤을 추고 노래하더라. 그래서 사실 고구려 벽화에 가보면 여러분들 그 충주 고구려비 가보셨다 했잖아요. 사실 지금 남아있는 고구려비는 그 중원 고구려비라고 하는 충주 고구려비와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기림에 있는 광개토 대왕비가 있죠. 자, 근데 그 기상을 담은 이러한 그 고구려 벽화에 가보면 그때부터 이미 뭐가 있어요? 춤을 추던 이러한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어때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춤, 노래 이런 힙합, 할비열풍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피 속에, DNA 속에는 언제부터? 고대로부터 음주 가무, 춤을 추고 즐기고 했던 이런 풍류 문화가 있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중국에 있는 또 학자들도 사실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이의 역사를 딱 보니까 아, 동이족이라면서 우리 한민족을 이야기하죠. 동이족의 이런 교육을 보니까 음악 교육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더라. 그래서 중국의 많은 춤과 악기는 어디서 왔어요? 우리 한민족의 동이족이 장악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나타내주고 증명할 수 있는 유물이 발견됐는데요. 어디냐면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의 고대 역사를 자기 역사라고 편입시키면서 계속 만리장성을 누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원래 만리장성은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북방의 흉노문화,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계속 느리고 계속 느립니다. 왜냐? 여기 있는 역사도 자기네들 거, 여기 있는 역사도 자기네들 거라고 우기면서 중국이 세계 역사의 가장 오리진이다. 이것을 자꾸 우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것을 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자, 중국이 볼 때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the world 뭐라고 해야 되나요? civilization. 자, 그러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자, 중국에는 무슨 문명이 있죠? 기원이 되는 황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저기 인도 쪽에는 어떤 문명이 탄생했나요? 인더스 문명. 자,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이다. 중동. 응? 마야는 이제 중남미고요. 저기 아랍 쪽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그쪽에는 메소포타미아, 사실은 이쪽에서 이렇게 중동 지방이 그쪽이 나왔죠. 그리고 또 하나 어디입니까? 바빌론, 이집트 문명이 나왔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before the four civilization, 그보다 뒤 origin, 더 원류가 되는 world first civilization이 발굴됐어요. 놀랍게도 그게 어디냐? 여기 보세요. 중국이 자기 중화 문명, 황하 문명에서 이렇게 중국이 발달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른 문명은 전부 다 위대하다, 모자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세요. 중국이 그렇게 위대하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만리장성 바깥에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약 1500년에서 2000년이나 앞서는 더 뛰어난 문명이 발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문명에서 보니까 어떤 게 나왔냐면 중국 황하에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우리 한반도가 연결되는, 한국과 연결되는 유물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볼 때 이 유물은, 문명은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 한국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마저도 어느 나라 거로 포함을 시켜야 돼요? 중국 걸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계속 늘려서 중국의 역사를 계속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일대에서 나온 문화를 홍상문화라고 하는데요. 여기 홍상문화에서도 보면 아까 우리 음악 이야기했잖아요. 악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옥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가야금, 금고처럼 그 뭐죠? 이거 우리 하프처럼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 옥기가 나왔다 5개의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막대를 연결해서 선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 홍산 문화에는요. 뼈로 이렇게 피리를 만들었대요. 그 시대에. 그렇게 해서 벌써 음악을 이렇게 사용했고요. 또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 이렇게 검은고를 이미 그 시대에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던 음악 이런 노래를 부르던 벽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게 이제 또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에는 고구려악이 나와 있었지만 우리는 그게 이제 사라져버렸다. 일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런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을 싸이가 한번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죠. 뭡니까? 행오버 하는데 그죠? 자, 예, 술 마시고 이렇게 막 숙취에 막 지나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 음악은 사실 어때요? 한국인이 술과 노래와 춤을 좋아하지만 그것을 역사를 사실은 좀 외국에서 너무 맨날 저렇게 술 먹고 막 저렇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잘못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네? 네? 한번 켜볼까요? 지금 여기 네. 지금 한번 혹시 무슨 대련가 한번 볼까요? 네. 링크 연결이 지금 안 됐습니다. 네. 이따가 끝나고 같이 이렇게 한번 틀어서 유튜브로 한번 보죠. 네. 밤새도록 마시면 안 돼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했던 DNA는요, 지금도 그대로 물려받아서 여러분 하루에 한국에 보면 노래방 문화 아시죠? 예. 원래 이제 일본에서부터 들어올 때는 그게 가라오케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지만 사실 그게 이제 악단 불러서 밴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래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노래만 부르는 이 문화가 하루에도 놀랍게 여러분 200만 명이 노래방을 간대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좋아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러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놀기만 했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동이족의 음악 교육 속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제를 지내고 그것을 함께 즐겼죠. 그리고 또 그 홍상 문화에서 나오는 유물에는요, 이런 놀라운 유물이 나왔는데요. 어떤 여신과 같은 이런 모양을 한 여신 점토, 흙으로 만든 이런 인형과 같은 게 이제 나왔는데요. 소도상이 나왔는데 마치 딱 앉아서 이렇게 명상, 메디테이션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또 남자 이렇게 역시 도조상이 나왔는데 도자기와 같은 걸로 구운 그런 인형상이 나왔어요. 역시 손을 딱 잡고 노래를 하듯이 like a singer-song, 그죠? 또는 meditation, 그냥 mantra 이걸 읽듯이 이렇게 이제 막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원래 이렇게 원시적인 생활을 했을 거라는 것을 충격적으로 뒤엎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원래 옛날부터 이렇게 뭔가 소리를 내어서 수행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코리아 메디테이션, K 메디테이션, 한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영성, 스피릿, 어떤 컬처가 있었고 수행을 했던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홍상 문화에서 그것을 뒷받침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대에 이렇게 유적을 파보면 뭐가 나오냐면 칼이 나오죠. 화살이 나와요. 그리고 갑옷이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 4대 문명보다 더 훨씬 이전에 나왔던 우리의 뿌리 문화라고 하는 홍상 문화에는요, 무기가 하나도 안 나오더래요. 무기가 없어요. 그럼 저 시대에는 전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초기에는 정말 누구나 다 평화로웠고 함께하는 이런 광명의 문화가 있었구나. 평화의 시대가 있었구나. 그것을 역사학자들, 문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인류 초기는 황금의 시절이었다. The Golden Age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역사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 아까도 봤잖아요. 외국에는 잘못 소개되어 있는 교과서로 알려지고 있죠. 한국에는 아직도 일제에 의해서 그렇게 조작됐던 역사책이 아직 완전히 다 회복이 되지 않고 그 역사를 그대로 배우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 그 역사를 그대로 지키면서 밝혀주고 있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 아까 우리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뭡니까? 환단고기입니다. 고기. 자, 근데 그 환단고기 책에는요, 우리나라는 고조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원래 그 역사책에는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환단국이라는 이 책에서 밝혀주는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뿌리 역사를 보면요, 2배, 그것의 5,000년보다 훨씬 더 많은 약 1만 년의 역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 1만 년의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이 환단국의 내용은요, 단순히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시원 역사도 함께 밝혀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뿌리 역사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한류는 아까 우리 박사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고대에도
원래 우리에게서부터 나왔던 고대 한류가 있었다. 자, 그것이 환단고기에 보면 인류 최초의 나라가 있습니다. The First Nation. 월드 First Nation. 그게 이름 뭐냐면 환국이었어요. 이 환은 밝을 환자예요. 우리가 불을 껐다가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환해졌다. 라이트가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밝은 대광명의 나라였다라는 뜻으로 이 환국은 12나라를 다 같이 이렇게 포용을 하면서 전 세계 뿌리 국가가 되는 공동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 환국이 약 9,000년 전에 이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이렇게 환국이 열렸는데요. 이 환국을 여셨던 분이 누구냐? 그 통치자가 환인 할아버지랍니다. 환인. 그리고 그 환인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7분의 환인이 계셨고요. 그 7분의 환인이 환국이라는 나라를 얼마 동안 통치했느냐? 놀라지 마세요. 3,30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나눠보세요. 자, 3,301년을 7명이 다스렸다. 대충 계산을 해도 한 사람이 한 몇 년을 다스린 걸까요? 400, 한 6, 70년. 그렇죠. 그러니까 수명이 에이지가 470년이 아니라 통치를 했던 그 기간이 4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그 살아있었던 그 수명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장수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게 9,000년 전부터 약 30년 동안 있다가 약 6,000년 전에 갑자기 이 일대가 이상 기온으로 호수와 강이 말라버리고요. 건조화되기 시작하면서 식물이 죽고 사막화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자연이 다 이렇게 메마르고 물이 없어지고 하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고 동식물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서양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디를 중심으로 이동을 했어요? 물이 있는 강가 중심으로 이동을 해서 문명을 이렇게 탄생하게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 문명이 전부 다 어디에서 일어나요? 강 주위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 중국은 황하로 갔죠. 그리고 이 환국의 정통 정신을 이어받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자, 집에 아버지 형제간 분들이 자, 2명, 3명 이상 있다. 혼자 말고. Father's brother 2 and 3.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네요. 자, 몇 분 계세요? 4분. 오, 외국 우리 분칭은 좀 많네요. 자, 또 아까 손 들었던 분. 몇 분? 4분? 기본이 4사람인가요? 자, 또 혹시 더 많은 분 있어요? 더 많이? 6분. 와, 거의 뭐 한국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언제 건너가신 거예요? 85년. 그렇게 해도 지금 한 30년? 그렇죠. 30년 전에 가셨는데. 근데 6분. 와, 많아. 그러면 아빠가 그 서열이 몇 번째세요? 셋째. 서드 이제 아빠가. 그러면 최고 펄스 되시는 우리 뭐라 해야 되나? 빚게 드려야 되나?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최고. 그렇군요. 그러면 집안에 예를 들어서 나머지 이제 4분 이제 계신 거예요. 아버지 그죠? 형제간들이. 네. 돌아가시고. 그렇군요. 좀 파란 말 잘하는데. 소리. 자, 네.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만약에 중대한 일로 모일 때는 주로 어떤 집에서 연락을 하거나 모이죠? 그렇죠. 아버지죠.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게 형제간들 중에 최고, 그죠? 엘더. 가장 나이 많으신 분이 누가 되냐면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가장 큰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시죠. 그걸 한국에서는 누구라고 하냐면 큰 집, 큰 아빠, 그죠? 예. 그리고 장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인류 최초의 the origin은 the one nation. 그런데 이제 스프레드 이렇게 뻗어 나가잖아요. 뻗어 나갈 때 장손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큰 아빠와 같은 큰 집이 있어요. 어느 나라겠어요? 그게 바로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정통을 가지고 온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배달국이라는 거예요. 배달국. 자, 배달이라는 것은 환웅 할아버지가 나라를 여신 건데요. 이 환국의 정신과 모든 그런 것을 기운을 다 받아서 나라를 열어서 동방에 우리나라만의 코리아, 오리진의 나라의 네이션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배달국을 여셨는데요. 그 환웅 할아버지가 몇 사람 있었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군 이야기에 나오는 환인과 환웅과 단군은 모두 몇 분씩 계신 거예요. 한 사람이라고 배웠죠. 알고 있죠. 그러나 진실된 환단국 역사에 보면요. 환인 7, 7분이 계셨어요. 환웅 18, 18분. 예. 그리고 단군 할아버지는 47. 예. 서프라이즈. 맞아요. 네. 47분이 계셨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환인과 환웅과 단군의 이 The Third Korea Original, Ancient Nation들을 합하면 얼마가 나오냐? 7,000년의 역사가 나와요. The history is 7,000 years. 그러니까 그 역사에서 종주가 큰아빠 집, 한민족의 이런 그 한국의 정통권을 가져갔던 가장 큰 그 집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은 이렇게 이제 건너갔죠. 자, 이렇게 또 베링 해역과 알리산 열도를 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인디언, 자, 우리 아까 잉카 마야, 그죠? 그 다음에 안데스, 여기 페루 이런 쪽에 가보면 전부 다 어때요? 시밀러, 비슷합니다. 한국과.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이제 인도, 인더스, 수메르, 알죠? 우리 서양의 뿌리라고 하는 수메르와 여기서부터 이제 중동의 문화가 가서 어디 가면 유대민족으로 가서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집트, 그리고 이제는 유럽으로 이렇게 뻗어가서 스프레드 쫙 뻗어갑니다. 그래 이렇게 뻗어갔는데 이렇게 가서 세계 4대 문명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종주는 누가 갖고 있어요? 한국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까 홍사문화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 홍사문화에 뭐가 나오냐? 중국에서 보세요. 1919년부터 발굴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나와요. 근데 이 안에는 이곳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문명은 기원전 BC 6500년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서는 황하,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문명보다 더 앞선다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 여러분?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중국과 관계가 없는 땅이죠. 그죠? This land is 우리 한국의, 한민족의, 동민족의 바로 그런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것들은 여기 보세요. 완벽한 재단, 문명, 이렇게 신전들이 나오고요. 중국의 역사학자들은 충격이다, 충격. 오마이갓, 충격. 왜? 자기들 게 아니야. This civilization is not, It's not mine. 그죠? 네, 우리 게 아니야, 이건. 어디? 코리아. 어르신. 우리. 오마이갓. 자, 그래서 거기 홍산문화에 나온 다니엘, do you understand? wake up. 다니엘, wake up. 오케이? 자, 여기에서 나온 홍산문화에 나온 재단을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둥근 재단, the circle, and square. 그러니까 하늘, the universe. shape, 형상은 어떻게 했어요? circle로 이렇게 둥글다라고 이렇게 표현했고요. 땅은 the earth is square, 반듯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해서 하늘에 죄를 지낼 때는 둥근 단에다가 죄를 지냈고요. 땅에 곡식이 잘 되라고, 나라가 잘 되라고 이렇게 죄를 지낼 때는 네모 반듯한 재단에다가 지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어? 홍산문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아까 우리 보셨죠? 어디서? 강화도 마리산에서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 죄를 지낼 때 네모난 재단 맞죠? 그런 재단이 원래 홍산문화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산문화의 유적은요, 시간을 보면 언제냐? 배달국 시대예요. 아까 한국에서부터 그 종통을 이어받았던 우리 큰 집, 우리 한국의 뿌리, 배달국인데요. 그 배달국의 18명의 관웅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The hero of war. 전쟁의 영웅이라고 불리우는 지우천왕. 이분을 뭐라고? 월드컵 때 짝짝짝짝짝 대한민국 할 때 The Red Devils라고 해서 the 심볼을 뭐로? 엠블렘으로 이렇게 쫙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뭐다? 도깨비인데요. 원래 이걸 도깨비로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이 자기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중국의 뿌리라고 하는 한족의 시조인 황제헌원과 지우천왕이 서로 이렇게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72번을 싸웠는데 72전 72패 황제헌원은.
지우철왕은 72전 72승. 자, 그래서 이거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화로 만들어라, 도깨비로 만들어라고 해서 역사학자에게 그것을 영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합니다. 그랬다가 언제 월드컵 때 이제 우리가 지우철왕은 누구의 조상이다?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 붉은 티 입은 우리 친구 있네, 그죠? 저는 붉은 티 다 입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러다가 잘못하면 누구에게 지우철왕을 뺏기겠다? 한국에게 지우철왕을 뺏기겠다라고 해서 아이고야 다시 우리의 역사로 신화로 만들었고 도깨비로 만들었던 그 지우철왕을 중국의 조상으로 둔갑을 시켜서 지금 모셔놓고 있어요. 우리가 빼앗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중국이 이렇게 둔갑을 시켜놓은 도깨비를 와 좋다고 우리 조상이라고 막 이렇게 외치니까 하늘에 계신 지우철왕은 어떨까요? 한국 애들 말로 헐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이번 일정 속에 한국 영화 혹시 본 적 있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어떤 영화 봤어요? 명량 봤어요. 네, 잘 가져왔네. 명량인 거. 이 명량 안에 누가 있어? 지우철왕이 나와요. 여러분 이걸 알고 봤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뭐냐? 보세요. 이 명량을 만든 김한민 감독은 우리 PD는 뭐라고 했냐면 이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제를 지내는 모습이 있는데요. 거기에 왼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세이와 천산 배경이다. 아까 환국이 시작됐던 그 동네가 천산이거든요. 천산의 밝은 태양 환이다 라고 환단국에 나오는 그 역사, 광명의 역사를 영화에다가 표현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 김한민 감독은 실제로 환단국이 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의 역사구나. 앞으로 이걸 가지고 내가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지우철왕을 상징을 하는 깃발이 있어요. 저런 깃발. 저기 깃발을 뭐라고 하냐면 두끼라고 해요. 두끼. 이 두끼는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탔던 대장기에 꽂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전쟁을 할 때 일기를 남긴 게 있잖아요. 그 무슨 일기다? 난중일기라고 하잖아요. 그 난중일기 안에 보면 실제로 3번 정도 크게 항상 전쟁을 나갈 때 누구에게 제를 지냈겠어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빅토리. 누구에게? The prayer from 누구? prayer to죠. to 지우철왕. 지우철왕에게 제를 지냈어요. 그래서 그 두끼,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우철왕의 여기 보시죠. 요 배. 요게 이제 우리 판옥선인데 일본은 갖다 부딪히니까 그냥 박살나잖아요. 근데 저 앞에다가 뭐를 표시를 했어요? 맞죠? 이게 누굽니까? 지우철왕의 도깨비잖아요. 그래서 이 명량 곳곳에는 환단고기와 지우철왕과 관계되는 것을 많이 넣어놨어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아라고. 자, 맞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인이 어디 나가서 이렇게 힘을 쓰고 또는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항상 힘들지만 끝까지 저력을 발휘해서 이기는 그런 힘, 뚝심이라고 들어보셨죠? 혹시 안 들어봤나요? 네, 안 들어봤군요.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서 나갔던 그 문명 중에 슈메르 문명이 실제로 우리와 닮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낸 것이고요. 자, 이제 뒤쪽에서 맨 마지막 조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Wait. Wait. Just a moment. 그래서 여기 보고 자 이렇게 자 이제 파이널. 자 이렇게 우리의 역사를 환단고기에 올바른 역사를 쭉 보니까 우리의 역사는 5,000년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올해 2014년은 한국으로부터 9,211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그 역사를 이끌어온 힘은 뭐다? 광명의 이러한 하늘을 숭상하고 광명의 어떤 스피릿 컬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자, 그리고 이런 우리나라를 세계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에 놀라운 힘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완전무결한 평화 정치를 한 시대는 단군 시대다. 그래서 나는 동양 사상의 종주국인 한국을 좋아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세계적인 역사학자죠. 아놀드 토인비도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21세기의 중심은 동북아인데 그 핵심은 한국이고 홍익인간의 사상이 되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통령, 전 대통령, 시라크 대통령도 있네요. 다른 나라는 어려울 때 성인이 나오는데
한국은 이미 성인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렸다. 그런 나라다. 우리가. 자, 그리고 25시를 쓴 게르비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민족의 낳은 홍익인간 사상은 21세기를 주도할 세계 지도 사상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영국, 미국, 아까 또 독일, 프랑스 다 곳곳에 흩어져 사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후손으로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 한국인이라고 하는 DNA를 찾아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뭘 알았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들은 오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환단국인데요. 요거는 원래 환단국이 원본을 조금 더 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전국에 독후감 대회를 이렇게 하고요. 작년에도 미국에 있는 한 청소년이 독후감 대회에 응모를 했습니다. 올해 9월 15일까지 제2회 환단국이 독후감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알고 싶고 한번 이 놀라운 역사를 내가 제대로 배워보아야 되겠다. 나도 한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대한사랑을 쳐보시면요. 대한사랑 홈페이지에 독후감 자세한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긴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우리 놀라운 역사에 가슴 뜨거워지셨나요? 네. 자, 그렇다면 다 같이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이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뒤에 다 뛰는 거야. 네. 하나, 둘, 셋. 김대리! 잘했어요.